자, 시장의 흐름,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지수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죠. 글로벌 증시의 흐름, 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을 지속하고 있어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뭐 다우 지수까지 이제. 그리고 뭐 일본 니케이 지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 21년도 고점을 글로벌 선진 시장은 다 넘겼고, 니케이 같은 경우는 그 넘긴 고점에서부터도 30% 이상의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일본이 망했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매우 뭐 긍정적인 추이 추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쪽의 기준도 매우 뭐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니케이 지수 쪽,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프랑스 같은 경우가 좀 어렵게 흘러가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극우 쪽에 이번 선거에서의 지지 부분이 1위에서 3위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뭐 독일, 유럽 쪽 전체적인 초강세 흐름에 프랑스 까크도 이제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나머지 이제 뭐 대만도 올해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슈팅, 지속적인 랠리의 기준의 슈팅, 이런 흐름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연동이 돼야죠. 아시아 증시 놓고 보실 때 일본 그리고 호주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대만까지 놓고 볼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항생이나 중국 쪽은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10시 30분 돼서 뭐 중국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전혀 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 매우 뭐 긍정적이다. 이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임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종목별로의 기준에서 이제 테슬라 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려왔었는데, 일단은 뭐 테슬라의 기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서 친기업 성향의 부자 감세에 대한 설정, 뭐 이런 부분과 함께 오히려 이제 또 테슬라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테슬라만 비단 뭐 수혜를 얻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부각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뭐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테슬라의 지금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항상 놓고 보실 때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력의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황금 대바닥주를 자꾸 찾으신단 말이에요. 황금 대바닥주, 그건 없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대바닥주를 꿈꾸지 마시고 정상적인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좀 놓고 보시는 게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놓고 보시면 애플이 지금 1위를 계속 잘 지켜주고 있어요. 신고가 랠리가 나오면서. 애플의 강세에 당연히 이제 애플발 영향을 받는, 오늘 뭐 삼성 전기 슈팅 어마어마했죠. LG노텍이 고점에서는 살짝 눌렸습니다만 2.5%, 지금 30만 원 훌쩍 넘겼어요. LG노텍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 쪽 오늘 7%대 그렇게 되면서 17만 2천 원을 재차 넘겼고, 그러니까 애플의 그 이 흐름, 이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시가총액 이외에 이제 MS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가총액 2위, 뭐 1위나 2위 그리고 3위 엔비디아까지 시총 뭐 3조 달러를 넘기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 1위를 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누구든 계속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와중에 이제 살짝 눌려진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모든 종목군들이 훌륭하다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이들의 시가총액 3위가 시가총액 3조 돌파한 부분들, 그 부분이 잘 보시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작년 5월 기준에 이 장대 양봉 5월 24일 날 실적 발표하고 25일 날 일단은 어찌 됐든 슈팅이 나와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딱 넘긴 게 25일이에요. 그때 이제 26% 갭 상승이 나왔죠. 어마어마했죠. 그 이후의 흐름이 뭐 지금까지의 랠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테슬라는 11월 고점 찍고 나스닥의 고점은 이제 11월이에요.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1월이 고점이고 1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저기서 이제 그 조정을 받은 게 엔비디아가 68%, 테슬라가 72% 몰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간 기준은 엔비디아의 실적, AI 관련된 시장의 성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그 부분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렇게 해서 1달러 9센트의 실적 전망치 기준이 결론적으로 실적 전망치 부분이에요. 주당 순이익이 1달러 6센트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달러를 훌쩍 넘기는 흐름이죠. 그래서 1조 달러 넘기고 지금 이제 3조 달러, 실적은 1달러 9센트에서 6달러 뭐 40센트 뭐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그 실적 AI발 성장성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애플 그리고 MS 그리고 엔비디아 3조 달러 넘긴 이 업체들이 그냥 원래 3조 달러였던 게 아니라 뭐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랠리와 함께의 기준이죠. 22년 말 기준에 일단은 오픈 AI, MS가 지분을 갖고 있는 오픈 AI가 생성형 AI 챗 GPT를 오픈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부각이 된 거고 슈팅이 나온 거예요. 저 당시 기준이 애플 같은 경우에 2조 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점,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2조 달러가 살짝 이탈되던 그 시점 대비해서 88% 올라오면서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이렇게 형성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고점을 찍을 때 1조 2천억 달러의 규모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테슬라가 고점을 찍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움직임 가져갈 때 그때 테슬라의 기준에 설정 범위하고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조 2천억 달러 기준의 전기차 전체적인 시장 파이 대비해서의 테슬라의 강세였다면 지금 AI 기반으로 해서 애플이 지금 3개월 연속 5, 6, 10월 달에 슈팅이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우리도 AI 9월부터 AI 탑재된 아이폰 출시, 태블릿 PC 출시 이 부분의 연동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AI. 예? MS도 계속해서 애플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그러니까 예전부터 1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한동안 이제 MS가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다가 애플 쪽이 다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온 이후에 2년여 동안의 1위.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에 요 슈팅이 나오면서 앞전 고점 넘기면서 이 슈팅이 나오면서 MS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한 거죠. AI 기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112%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고점 형성할 때가 2조 달러 때에서 그게 이제 조정을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이제 돌려진, 그러니까 1조 7천억 달러 뭐 이 정도 바닥을 찍고 돌려서 지금 3조 3천억 달러 뭐 이렇게 된 거죠. 1조 6천억 달러 뭐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파이 자체가 그냥 원래 3조였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서 있다. 어떤 걸 바탕으로? AI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여기까지가 또 끝이 아닙니다. 시가총액 1, 2, 3위를 본 거고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4위가 이제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똑같아요. 지금 2조 달러를 훌쩍 넘긴. 그래서
일단은 그 원고 내용으로 기존 원고 내용으로 좀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해서 시황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뭐 종목에 대한 전략 부분도 좀 짧게 끊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매번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CPI 같은 경우에 이야기할 때에도 제발 좀 저렇게 좀 먼 기간의 흐름을 놓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응? 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CPI가 3.1을 예상했는데 3.0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뭐 발같지도 않은 풀 뜯어먹는 소리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시가총액 1, 2, 3, 4, 5 그리고 시가총액 7, 8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이 전부 AI를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저들이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제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건 개별 종목의 기준이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한 7천억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7천억 달러 수준. 비교가 안 되죠. 시장 파이가. 응? 애플 3조 5천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사 3조 4천억 달러, 엔비디아 3조 3천억 달러. 이게 이제 7월 10일 종가 기준이고 지금은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더 크게 올라가 있죠. 뭐 4조 달러를 넘긴다는 얘기가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표까지만 좀 해주세요. 요 표까지만. 그리고 오늘 그 원고 작업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마세요. 그냥 표 작업하고 차트는 어지간해서는 제가 다 자를 테니까. 그리고 이제 검색기 일부 하고. 검색기도 어제 거 방산주들 너무 힘들면은 안 해도 돼. 오늘 종목이 너무 많죠. 삼성전기, LG노텍, BH, 예?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도 오래간만에 이제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수급도 한번 보고 설명을 또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을 바탕으로 쭉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그 휘청할 때 그럴 때에도 메이저의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흐름 자체도 중간중간에 이런 음봉이 떨어져 내려올 때에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라는 해석을 해드렸고 지난 6월 말 6월 25일에 저러한 조정이 나올 때에도 기울기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역V자형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시가총액 1위까지 찍은 업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투매를 한다거나 뭐 단기적인 정점의 인식을 잡혀서 내동매매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저때가 이제 하이닉스 기준에 21만 원까지 미끄러졌던 때예요. 얼마나 지금 뭐 훌륭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엔비디아에 그래서 결국은 흐름이 돌려지는 흐름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올렸죠. 170불, 200불. 조정 받을 때도 뭐 그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극대형주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들인 게 이렇게 이제 애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그래서 갭에 대한 기준 잡으면 뭐 대략적으로 260불, 300불 정도 그 정도를 설정을 해드린 거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방은 아니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전체 시황을 보여드리기 위한 전략의 기준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거래대금이 더 터져야 돼. 지금 갖고는 안 되고 거래대금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랠리가 잡힌다.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에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줘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전혀 문제가 없고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뭐 끄덕없이 잘 대처를 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러한 소비자 물가지수 해석 범위를 10일 장중 영상 그 부분으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유료방도 마찬가지고
또 무료방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을 다 아이고 활용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VVIP 방에 이제 올려드린 요 포트폴리오 기준 한번 이제 들여다볼 건데, 보시면은 그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 그랬죠. 23년도 11월 포트, 그러니까 10월 말일날 종가가 2277.99포인트. 그러니까 시장이 뭐 2000 깨진다 얘기가 나올 때예요. 그리고 2차 전지가 한없이 밀려 내려올 때. 그래서 그 정신 나간 그 선대인 또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 이런 양반들이 선대인 방송에서 2차 전지 1억 원 박아놓고 그리고 1억 가지고 아무거나 매매해서 수익 더 잘난 사람 뭐 몰아주기, 그 계속 연락을 취해도 연락을 안 받더라고. 메일 보내고 2차 전지 당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면 안 되니까 헛소리들 하지 말고 그럼 맞짱 토크를 하자 그래도 연락도 없고, 결론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싫어했던 한미반도체,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넣어놓은 상태였죠. 5만 원대, 6만 원대, 그리고 올해 13만 원대까지 계속 포트폴리오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매 한번 안 했다 할지라도 220%인 거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쫄딱 망한 거죠. 그 선대인이나 박순혁이 선행 매매 나쁜 짓거리 다 하는 사이에 그들이 연락을 받아서 1억 계좌 똑같이 넣어놨다면은 한미반도체 220% 그렇게 해서 3억 2천만 원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그리고 그들 계좌는 깡통인 거고 뭐 한 30% 40% 빠진 건가요? 결론은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시장 대비해서 25% 시장이 올라왔을 때 78% 올라왔다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KBS 방송국 교육 강의 나갈 때에 이 단가에 55% 25%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뭐 에코프로 마케팅하는 사람들 보면은 15배 수익 잘 나셨죠? 그럼 지들이 하든가 15배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되나요를 물어볼 때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뭐 500% 올라왔다. 10만 원대에서 뭐 50만 원, 60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럼 그때 사도 되나요? 할 때 다들 꿀먹은 벙어리 내지는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던 사람들이 150만 원대까지 올랐을 때 15배 수익 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SK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이러한 기준점, 이제 LG화학은 우리가 줄이는 관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7월 말 이후에 지금 살 수 있느냐의 기준이에요.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비중 수준으로. 그래서 올 1월 달에도 반등이 제대로 나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2,500이 다시 깨졌죠. 그 2,500이 다시 깨졌을 때 또 다시 조정 나온다 했을 때 아닙니다. 3,300을 넘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왔었고, 결론은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제 시장이 14% 올라올 때 51% 계좌 수익이 난 건데 매매 한 번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1월 말 기준에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 가격.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오히려 이 가격에 매도를 하고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10월 달 포트 비중보다는 하이닉스를 조금 줄이긴 했지만 45%, 25%이 정도 비중을 채워드린 적이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이제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맞게 사상 최대치 신고가 21년도 고점을 넘긴다고 설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하는 쪽, 지수가 견인돼야 나머지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은 4분기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1분기 그리고 이제 4월까지 반도체 소부장 날라다녔잖아요. 그럼 윤 정도는 그때 기준에서도 하이닉스를 편입하고 나서 반도체 소부장, 그나마도 한미 반도체까지를 들여다보고 나서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오테크닉스, 또 대덕전자, SFA 반도체, 고영, 우리도 다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채울 것을 시장에서 권해드렸죠. 얘를 냅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이 가격대, 한미반도체 이 가격대에서도
이 수준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셨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5월달 기준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1년도 12월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22년부터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을 우리는 그때 이제 다 편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집어 넣어드린 부분이 올해 5월 포트입니다. 그러니까 4월 말 종가 기준에 이것도 다 그 당시 신고가예요. 24만 원 신고가 찍고 밀려 내려온 기준. 여기서 편입 그리고 20만 원 이탈될 때 추가 편입. 응?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이 28만 원대까지 넘긴 거 오늘 꼬리 달리고 내려왔습니다만. 응? 그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4월부터 이제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지금 비중을 이 당시에 60%. 대신에 한미반도체는 13만 원대까지 편입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주력 포트에선 빼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14만 원 미만에 사서 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 또 밑에서 사서 또 슈팅 나오면 차익 실현. 그게 이제 19만 원대까지 뚫린 거고. 현대차도 꾸준하게 25% 비중. 이 가격에서도 25만 원대에서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야 돼요. 작년에 추천해 놓고 11만 원대 또 17만 원대 이러한 가격에 하이닉스 현대차 대박 나셨죠. 지금도 대박 나셨죠.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봤는데 입 꽉 닫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끙끙끙 앓다가 드리는 종목이 반도체든 자동차든 소부장 쪽을 드리게 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마바라는 거죠. 응? 여러분들보다 못한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윤정두가 설정해 드리는 것처럼 주력주를 저렇게 채우시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주력주를 채워드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 가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지금 이 평균 6월 말 단가 81,500원, 23만 6,500원, 29만 5천원 전부 사상 최대치 고점 고 가격대에 30%, 25%, 30%를 누가 채워주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채워서 대박 나셨죠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지금도 살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지금 살까 그러면 헛소리 한다니까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한 번 빠지면 5년 빠집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게 무슨 종목 진단이고 무슨 윤정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HD 현대일렉트릭이든 또 당연히 주력주의 기준이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의 기준에 어제 오늘 그냥 짧게 단타 칩시다가 아니라 지금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의 지금 목표치 범위가 최소 50에서 100%씩 보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마지막 슈팅. 그러니까 금리를 실질 내리기 전까지. 저는 9월에 내린다고 안 봐요, 사실은. 조금 전에 보신 이 지표 그냥 단순하게 하도 이제 지금 기준에 CPI, PPI를 논하다 보니 이게 지금 9월에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명분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놓여져 있는데 대선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서 조금 끌고 가고 싶다. 유리한 고지로 민주당 쪽이. 근데 불가능한 게 지금 대선 앞두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 뿌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전력 기기 쪽 5년 동안 변압기 전선 다 갈아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돈 뿌린다고 하는데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이 확장되는 과정에 돈까지 더 뿌려가지고 그럼 그 당시의 기준처럼 이러한 이게 21년도 그리고 22년 초반입니다. 저러한 슈팅이 나오게끔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못하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CPI 소매 판매가 급감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가 급락하고 또 PPI도 그랬을 때 금리를 낮춰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급격한 금리 인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9월에
뭐 내릴 가능성도 뭐 충분하죠. 뭐 점도표상으로 뭐 80%까지 놓고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그 가능성 부분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기준에 내년 6월로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9월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성장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주의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입니다. 지금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상태요.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영업이익 개선폭의 기준이. 현대차는 순이익이 지금 13조입니다. 13조짜리가 지금 시가총액 6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PER이 뭐 5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주들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각도 추이 부분을 조금 더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은 고평가예요. LG노텍이나 삼성전기, BH는 고평가는 아니에요. 예? 얘네들은 저평가란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뭐 BH도 저평가고, 근데 얘네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릴 한미반도체는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급격하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게 옳죠. 거기에 바이오주들이 금리를 인하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건 아니죠. 바이오주들은 죽을 수 있죠. 큰일 나죠. 거품이 심하잖아요.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채권 수익률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했을 때 안전자산으로 회귀하는 현상, 그래서 과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에 뭐 지금 기준은 아직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시황 부분 하나 잘 읽으셔도 그 시황에 맞는 이런 포트폴리오 하나만 잘 설정을 해놔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 2.44% 움직임에 우리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1.28 나쁘지 않아요. 시장 대비 조금 눌려져 있더라도 뭐 6월 포트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시장 대비 2배 정도거든요. 요것만 가지고도 여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죠? 슈팅에 알테오젠. 그리고 이제 7월 포트에 마찬가지로 HD 현대일렉 이외에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등의 수익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수익이 이 정도 범위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하게 시장 하나만 잘 보시더라도 충분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부분은 요만큼 해서 마무리를 하고 종목 기준에서 좀 놓고 볼 건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찾아오세요. 홈페이지를. 그리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좀 보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공식 홈페이지 뭐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 눌러서 보시면 요거부터 먼저 좀 끊으셔야 되겠네.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깜빡해버렸는데, 스트리밍 방송 기준에 지금 네 분이 시청하고 계시지만 요거 끊어 놓으셔야 조금 이따 스트리밍 방송 올려놓으면 푸시가 아마 안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끊어놔도 일단은 하여간에 요거부터 좀 끊어 놓으세요. 유튜브 쪽에 스트리밍 방송 지금 끊어 놓으시고, 제가 여기서 끊을 수 있나? 제 쪽에서 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끊을게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또 주력 포트폴리오가 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왜 이렇게 2개씩 올려놨을까? 그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도 보시고, 삼성전자, 뭐 LG노텍, BH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보시고 또 뭐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시황 CPI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 있죠. 설명을 제대로 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뭐 6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설정해 놓을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윤정도 찾아오시면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강연에 이렇게 있는데, 메타방 기준의 3기, 매매 따라하기방 기준의 3기 이제 그 강연에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검색기 기준을 조금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검색기 기준을.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도 저는 이제 잠시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삼성전기가 검색기에서 또 떴단 말이죠. 뜨고 나서 이제 4% 정도, 요 정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진입, 재진입,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인데 이 부분을 장중에 쭉 그 오늘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에서 장중에 이제 쭉 올려드렸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이 조금 많이 떠요. 시장의 변동성들이 종목별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좀 많이 뜨는 편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든 요 종목군들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게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12시 31분에 이제 V 1000-1인 거고 6종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V 1300-1. 그래서 뭐 삼천당제약,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던 거고, 여기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 더 슈팅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HD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일단 공화당 쪽 트럼프 대통령 쪽의 승기가 조금 더 잡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의 확장, 어제 이제 방산주, 오늘도 방산주, 그리고 재건 산업에 대한 우크라이나 종전을 트럼프 대통령 쪽에 이제 뭐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이제 뭐 이렇게 HD 현대 건설기계라든가 뭐 말도 안 되게 또 삼부토공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모바일 검색기로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HTS 버전으로 보시면 이 빨간 색깔 화살표 진입 신호 이후에 저 고점까지, 그리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고 뭐 6% 21만 500원 돼 있습니다만, 저가가 이제 20만 9,500원에 재진입, 이렇게 초록색으로 재진입이 나온 거고, 고점까지 9.55%.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탈퇴 재진입 신호가 났겠죠. 5분봉이니까 그 5분 차이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탈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2만 2,500원 탈퇴 신호 완전하게 이제 설정된 이후에 마이너스까지 밀려 내려갔죠. 그러니까 매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혼자 하기에 좀 어려워요. 매도를 못해요. 종목은 뭐 잘 잡아내는데 매도를 못합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검색기 기능에 매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이제 같이 받으셔서 예전에 7월 26일 날 2차 전지 이렇게 많이 장중에 떠있던 2차 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24일 날 상한가, 25일 날 추가 10%대 폭등, 26일 날 또 상한가. 그래서 상한가 이제 풀리면서 바로 탈퇴 신호, 그죠? 그 탈퇴 신호 나오면서 저것이 최고점들의 위치예요. 이때 이후에 거의 검색기는 뜨질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양봉이 나온 적이 없죠.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점을 잡아낼 수 있는 이제 검색기 기능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지난해 그 강연회 때에 오픈해드렸던 종목군들이 지난해 2월 콘레드 호텔 55만 원짜리 강연회에서는 그때는 인원이 50분 이상 오셨죠. 그때 기준에서는 에코프로 PM 그때 가격이 2월 말이었으니까 한 30만 원 채 안 됐을까, 20만 원대. 예, 그 에코프로를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4월 1일 날 종목 검색기 HTS 버전 강연에 페어먼트에서 이제 30분 기준으로 110만 원짜리 강연을 했을 때는 에코프로 역시 설정해드리고, 에코프로 가격이 그때 당시에 45만 원. 11 거래일 만에 3월 23일 이후에 이제 11 거래일 만에 82만 원 찍었는데, 그게 이제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에 강연이 진행이 됐고, 그러고 나서 4월 11일 날 82만 원을 찍은 거죠. 4월 11일인가요? 8일, 4월 8일. 그러니까 강연회 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60, 7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8월 강연회 V
1000-1 새로운 이제 그 버전 출시 8월 강연회에서는 포스코 DX,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렇게. 그다음에 10월 강연회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제 좀 많이 힘겨워져 있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 현대차에 집중, 그리고 그때까지 가지고 계신 모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다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그 권해드리던 그 시점이 그 시점입니다. 10월 14일 강연회. 그래서 10월 14일 날 강연에 이제 오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압축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황태전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는 220만 원짜리 강연이었죠. 시장이 어려운데 왜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더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10월 14일 날은 10분이 참여하시는 강연회 기준에 뭐 상장사 대표 오시고, 그리고 자산운용사 또 대표 오시고, 그다음에 증권사 임원분 오시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대학 학과장님 오시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황태전 선생님도 2차 전지 차익 실현했던 부분에 종목을 너무 많이 확산을 했죠. 7월 말에 차익 실현 잘하셨는데, 그랬던 부분은 이제 10종목을 다 압축을 해서 14일 강연회 이후에 하이닉스 한 종목 12만 3천 원에 12만 3천 원에 그렇게 해서 뭐 수익 잘 잡아내셨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엊그저께도 다시 이제 저 조만간 바로 합류할 거예요. 지금 IPO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연락은 오셨는데, 저 당시에 이제 24년 2월 만기 이후에 아쉽게도 하이닉스를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게 정점이다 생각하시고 한 15만 원대, 14만 원, 15만 원에 차익 실현하신 것 같아요. 또 옥돌정님도 작년 그 10월 중순에 설정해드린 포트폴리오, 10월 중순에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12만 9,500원 중순입니다. 이게 말일 때가 11만 원대까지 내려왔었고,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십시오라고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10월 중순인지 바닥 찍고 돌릴 때 기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어찌됐건 이대로만 갖고 계셨어도 8대 2의 기준. 근데 옥돌정님께서도 안타깝게 만기 연장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나서 결국은 주력주 하이닉스, 현대차 다 매도해 버리시고 5월달 보내주신 건데 5월달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28% 계좌. 그러니까 10억 이상 운영을 하시는데 안타까운 거죠. 이 좋은 장에. 예? 이 좋은 장에. 다시 보여드려요. 조금 전에 VVIP방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수익 범위가 방송에서 다 오픈해 드린 거잖아요. 그럼 5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 이제 5월에 보내주신 건데 5월 포트폴리오가 21%고 뭐 5월 말로 기준 잡으면 5월 말 기준에 16%의 수익 계좌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마이너스가 확장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주력주 다 팔고 다시 편입을 못 하니까. 하이닉스, 현대차 다 팔고 또 한미반도 다 팔고 다시 편입을 못 하니까. 기회 될 때 합류하셔서 수익 범위를 가져가세요. 혼자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강연회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 메타방 3기 부분 그 기준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2기가 좀 주춤했어요. 2기가 주춤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내일이 만기일이에요. 내일이 2기 만기일인데 내일까지 해서 한 15에서 30% 범위, 수익 범위를 15에서 3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기는 40일 거래일 동안에 72%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이제 1기는 72%, 우리 포트폴리오는 그 당시 2월 포트폴리오 기준에 27%, 시장은 10%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2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1기 때 기준에 이제 그 저 72% 수익이 발생돼 있을 당시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이렇게 갖고 있는 포트에서 27%
수익이었던 거고. 그리고 2월 15일자 25% 수익 냈을 때 이제 HPSP, 뭐 하이닉스, 또 이렇게 HLB 이 당시 기준에 12만 9천 원까지 올라왔었죠. HLB가. 우리가 이제 공략한 거는 본격적으로 진입된 부분이 이제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그리고 이스메타시스에서 슈팅이 나왔고, 한미반도체도 이 당시에 접근했던 종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기 부분이 이제 내일 만기인데 그나마 내일 기준에서 나쁘지 않은 걸로. 저 한미반도체도 이때 얼마예요? 매매 단가 8만 원. 8만 원. HLB 같은 경우에도 이때 매매 단가는 안 나오나요? 수익률만 나오나? 22%?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루 잠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이기 기준에서 7% 수익 범위 형성돼 있고 했었는데, 제일 아쉬운 게 이제 그 알테오젠이죠. HD 현대일렉도 24만 원대 들어왔었고, 이게 27만 원대 고점을 형성했고 37만 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24만 원대. 이게 지금 오늘 28만 원대. 그리고 하이닉스 병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요 당시 얼마예요? 17만 6천 원. 17만 6천 원. 24만 8천 원까지 올라간 거고. 요런 그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이제 매매. 마지막 이제 알테오젠의 기준이었는데 요게 이제 좀 아쉽죠. 그러니까 5월 말에 MSCI 지수 편입 기준에 패시브 자금 들어올 때 마지막 거래일 날 매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첫 거래일에 이제 그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 VVIP 방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서 50% 이상의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매매 따라하기 방은 안타깝게 그 슈팅 범위를 따라붙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이제 계좌 손익 범위가 10%대 기준인데, BH 가지고 이제 쭉 진행을 해온 거죠. 1억 가상 계좌에 지금 1억 988만 8천 원이니까 내일 슈팅이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물론 오늘 매수 들어온 부분이 내일 또 들어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BH만의 강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이런 쪽이 공통적인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애플발 관련 주들의 흐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일단은 좀 해석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그 마무리 기준인데, 글쎄요, 내일 상황에 따라서는 15에서 30% 수익 범위까지 좀 확대를 해놓고 놓고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기 부분을 2기 회원분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3기 계속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3기 운영을 할 거예요. 그 신규 매매 따라하기 방 진입하실 수 있는 조건은 기존의 VVIP 방에 계신 분들 이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매매 따라하기 방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 따라하기 방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게끔 열어드렸더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발생이 됐었어요. 중간중간에 너무 내동매매 위주로 대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 분 계셨었고,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VVIP 회원님들 위주에서 기존에 최소 이제 1년 이상 되신 분들 위주로만 3기 운영을 하겠습니다. 3기 운영은 1기 때처럼 시가총액 10조 이상, 10조 이상이면 종목이 지금 많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미반도체, HLB도 지금 10조 수준이지 않나요? 그쪽이 이제 만약에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기준들 그렇게 해도 벌써 4종목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인 만큼 3기 매매 따라하기 방은 1기 때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처럼 시가총액이 좀 형성돼 있는 쪽 10조 이상, 또 아무리 좀 작더라도 5조 이상
이런 종목 위주에서 혹은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지는 날의 기준에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좀 확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준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연회 하고 매매 따라하기 방 기준하고 신규 가입 부분 참여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그다음에 가입 비용은 인상시킬 거예요. 다시 상향할 거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파일 크기를 보면서 녹화를 했어야 했는데 파일 크기가 좀 아쉽게도 좀 넘어서 버렸어요. 넘어서 버려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방산주까지, 그리고 이제 LG이노텍하고 한미반도체를 별도로 뭐 녹화를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그 기준 보시면 되겠고,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6년 16시 땡땡 기준에 가격 기준 설정 범위, 우리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죠. 이렇게 주력 포트폴리오 현대차 기아에서 이제 우리는 현대차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된 종목의 기준에 아직까지 이제 스윙이나 단기 공략주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산주 쪽의 기준을 다시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외에도 확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설정을 잡은 겁니다. 그 이유는 공화당 쪽에 이제 원래 층계가 좀 잡혀 있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 쪽에 이제 방산업체들에 대한 이슈, 사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뭐 그 이슈 범위와 함께 수급이 유입되고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업을 시켜서 본다, 이 기준인 거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연동돼 있는 소부장 쪽은 한미 반도체 수준에서 놓고 보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수급이 유입됐는지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력을 채워놓고 나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 비중 현대차까지 85%를 채워놓고, 이렇게 85%를 채워놓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가 그러니까 100%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전체 자산의 뭐 70%든 80%든 채우시고 나머지 자금에서 변동성 매매를 할 때 뭐 삼천당 제약을 보시든 뭐 HLB를 보시든 그거는 뭐 자유인데, 그건 자유인데 이왕이면 주력주에 파생돼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파생돼 있는 거 뭐 한미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채운 이후에 짜투리 금액으로.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현대차는 완성차 현대차의 기준에서만 지금 HL 만도나 현대 글로비스를 병행을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얘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리 차익 실현의 기준으로 설정하겠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HL 만도의 슈팅이 한번 나오는지 거기까지만 확인하고, 이번에 이제 현대차 반등이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 범위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 그 다음은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투자 주의 한번 들어간 거죠. 투자 주의 들어가면서 이제 눌림폭이 형성됐는데 결국은 이제 재룡전기하고 LS 일렉트릭, 우리가 이번에 대한전선을 기존의 차익 실현 그대로 이번에 들어가자마자 손절이 돼 버렸어요, 안타깝게. 근데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정리하시고 HD 현대일렉으로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이 추가적인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오늘은 매수사인을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포트에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24만 4천 원을 LS 일렉트릭도 분명히 넘기리라 보고 재룡전기도 이제 더 탄력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 기준에서는 매수사인을 멈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H가 시가총액 1조 미만인데 1년 만에 이수페타시스 9,200억일 때 포트에 넣은 것처럼 1년 만에 얘를 지난달 6월달 포트폴리오 주력주로 설정을 해 넣은 거죠. 그리고
7월 달까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6월 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설정했을 때 2.65% 오늘 신고가 나와줘서 그다음에 이제 7월 포트 그러니까 6월 말 종가 대비 7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12.19%의 수익이 발생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아직까지. 지금 BH 같은 경우에 일단은 거래 대금이 더 터지고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넘기려면 3만 원 수준까지 와야 돼요. 3,470만 주, 3,450만 주 정도기 때문에 주식수가. 그래서 이 BH는 똑같은 이제 AI 관련주로 설정해서 놓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 기준에 이렇게 LG이노텍 그리고 여기에 이제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만 삼성전기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하나 더 확장해서 본다면 대덕전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플발 영향을 받는 9월달 애플의 이제 아이폰 출시 기준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시장 해석은 AI발 아이폰 교체 수요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BH하고 나머지 이제 LG 이노텍, 이수펜타시스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기나 이런 쪽 다 들여다보면서 수급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I 바탕으로 해서 주력주의 기준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55% 그리고 현대차 30% 그리고 AI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55%에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쪽 5% 그다음에 AI 애플발 관련해서 5%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총 65%가 되고 자동차가 30%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정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책주로서의 기준에 방산 쪽을 5% 이렇게 넣어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HD 현대일렉 전력기기 쪽도 미국의 정책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87,800원에도 매수인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23만 3천원까지도 매수인이 계속 나갔고 현대차가 24만 5천원에도 또 매수인이 나갔습니다. 편입 설정 범위를 다 잡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이 세 종목 다 다시금 이제 신고가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오늘 아쉽긴 합니다만 26만 9,500원으로 끝났죠. 28만 원대까지 28만 2천원까지 올라온 걸로 오늘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뭐 이슈 범위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받더라도 그렇게 과한 조정이 연출될 가능성은 제한 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BH가 오늘 오래간만에 자기 거래량을 넘기고 자기의 그 O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흐름을 연출을 해줬고 시간에서 살짝 약보권에 놓여져 있는데 의미 부여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범위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주력주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KB금융은 3, 4, 5, 6월 달까지 주력주였어요. 근데 이제 7월 달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으로 다시 이제 넣으면서 KB금융 그동안의 기준에 이제 거래가 좀 둔화돼 있어서 빼놨었는데 역시나 이제 고점을 또 넘겨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얘는 이제 뭐 꾸준히 유지하면서 이제 금리를 낮추기 전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단기 변동성 확장 부분 보면서 단기 고점 형성되면 이제 차익 실현할 건데 지금 IR을 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해외 IR을 거기에 이제 뭐 현대차 증권 쪽에서 또 권민정 애널이 무슨 뭐 30만 원을 그 친구도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혈기가 왕성해서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30조까지 올라가는 건데 좀 이따 한미반도체 차이간에 들여다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LG노텍도 오늘 고점 갱신하고 나서 이제 눌림목으로 끝났는데 앞전 고점들을 슈팅으로 넘겨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연동될 수 있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가 15만 원까지는 일단은 좀 가볍게 열릴 것 같아요. 15만 원까지는 가볍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탄력 부분을 좀 보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미국장에서 조금 눌려졌는데 엔비디아가 만약에 강세를 띄워주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대주전자재료 이오테크닉스의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할 거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HPSP도 접근하고 나서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손절 대처보다는 가져가면서 이제 그 가격 반발력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현재는 수익이에요. 무상증자 권리락 착취 현상인데 수익 중이라서 현대글로비스하고 HL 만도하고는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서 대처를 할게요. 얘도 35,000원부터 50,000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슈팅이 현대차에서 움직이면 조금만 탄력 받으면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락이라서 슈팅 나오면 뭐 적절한 구간에서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정리를 한다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요 위에 부분은 주력주 이외에, 주력주는 뭐 비중만 조절할 거니까 얘네들은 이제 병행해서, 주력주와 병행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맞죠? 그래서 반도체 기준에 소부장을 본다면 한미반도체 하나 정도만, 그리고 HD 현대일렉과 함께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정도만, 그다음 BH와 함께 LG이노텍, 이스페타시스, 여긴 없지만 삼성전기 정도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가캠바이오하고 ABL 바이오인데, 일단 그 쥐고 있는 이유가 오늘 뭐 삼천당 제약 장중 슈팅이라든가 또 꼬꾸라져서 내려온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HLB 쪽의 수급 범위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폭락으로 연출된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에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폭락보다는 순환성으로 좀 움직일, 또 시장 수익률을 소폭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인식을 좀 잡아요. 그래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수익 창출해내고 나오는 쪽으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다만 다시 강조를 드리면 주력주 이외에, 주력주 이 6종목 이외에 이 주력주와 연결이 돼 있는 종목, 요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 정도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하겠다. 그래야만 뭐 두산 로보틱스든 두산 관련주들의 이슈가 불거져 있을 때 뭐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라든가, 또 삼성전기 우리가 원래 쥐고 있던 종목 기준에서의 변동성 확장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또 현대차가 탄력적으로 만약에 나올 때 주력 비중 이외에 추가적인 전략 부분을 뭐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할 거니까,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수급 범위를 좀 빠르게 놓고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는 벌써 지금 5시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뭐 LG이노텍이나 이런 쪽을 보려고는 하는데, 마감에 오늘 팍스형제 TV 방송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를 할지, 영상을 이제 녹화를 좀 안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BH라든가 꽤 오래전에 녹화를 해놓고 그거 한번 볼게요. 한미반도체 차트만 자르고 녹화는 나중에 그냥 할까. 하여간에 수급 범위하고 간단하게만 먼저 이제 좀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기준에 이 수급 범위들이 사실상 대단한 거예요. 여기 요 자락, 특히 3월달 요 자락, 요 슈팅, 그게 이제 지금 아름아름으로 움직이는 거죠. 수급은 더 들어와 있어, 더 들어와 있는데 아름아름 움직입니다. 뭐 땡큐하지. 그래서 이 그 삼성전자 1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달 포트 비중에서도 뭐 하이닉스하고 병행을 하는 과정에 지금 30%, 그다음 하이닉스가 25%인데 조금 더 조절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 35, 하이닉스 20, 혹은 삼성전자 40%, 하이닉스 15% 이렇게 단계별로 삼성전자 비중을 좀 늘릴 겁니다.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쪽이 월등하게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차 부분도 오늘이 이제 스타트가 돼서 강력하게 좀 잡아 들어 올려줘야죠. 우리나라 외국 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입니다. 현재 기준에 연초부터 해서. 그다음 기아 마찬가지로 수급 추가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의 눌림인데 저 신고가는 뭐 당연히 넘긴다라고 놓고 보셔야 되겠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수급 개선 폭과 함께 이제 움직임 나온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금 아쉬워요. 슈팅 대비 이제 이슈 대비. 근데 주간 단위 기준에 수급 추가적으로 유입된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렇게 뭐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단기 정점이 돼서 눌리더라도 우리가 이런 구간들 다 겪어내고 그리고 수익을 잡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에서 사실상 이 슈팅이 나왔을 때에 24만 원대를 넘긴 게 여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요 자락에서 차익 실현 다 했어요. 특히 이제 세 번의 차익 실현이 정확하게 요 자락, 그리고 요 자락입니다.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뭐 유료 회원님들 다 듣고 계신데 이 마지막 자락은 하나 정밀 기계 하이닉스의 T10원도 납품한다. 그 내용 가지고 18% 오른 날입니다. 그리고 꼴에 달렸죠.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이제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윗골이 달렸을 때 여기서부터는 차익 실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거 차익 실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 질문이 있을 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진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매수 구간을 설정해서 계속 대처를 해왔는데 전일 이제 그 전략을 꾸려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일 기준에서도 그랬잖아요.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5월달 기준에 이렇게 포트를 넣어놨고 방송에 가지고 나가고 4월 말 종가 21만 1,500원 대비해서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6월달에 이제 HD 현대일렉을 넣고 7월달 포트에 다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평균 단가 24만 9,500원에 아니 어느 누가 이 가격에 제 차 포트에 넣겠습니다 하는 누가 보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최고점에 그죠? 근데 아니라고 갈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11만 원대부터 뭐 14만 원, 15만 원, 18만 원, 뭐 19만 원, 20만 원 계속 그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 명확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차 이제 재편입 이후에 또 차익 실현 6월 3일 기준에 그리고 또 재편입 이후에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지금 뭐 27만 원대까지 계속 매수 사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0만 원 이상에서 슈팅 나오면 고려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은 일단 실적 개선팩은 뭐 굉장하다. 작년 22년 6월부터 태조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본 거는 이제 21년 12월 이후에 정책주로서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기술력의 이전, 그 부분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기준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판매, 정부의 정책 금융 이슈. 그 다음 기준이 하나 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 그 기준에서의 인적 분할 그룹 재편 작업 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거. 네 번째 기준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 정밀 기계였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기준은 뭡니까? 지금의 기준은 일단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또 공화당의 정책적인 부분이 이렇게 방산 쪽에 집중돼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월요일날 슈팅이 나와준 거고 오늘까지. 그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좀 형성이 돼 있었던 거고요. 정책적인 부분의 슈팅이
이런 테슬라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에 연동된 배터리 3사의 이러한 시장 주도력 이 당시 기준에 그 흐름들이 어마어마했다. 이걸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 뭐 검색기 기준에서도 15만 원, 뭐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 계속이죠. 21만 원, 22만 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계속 또 지금은 뭐다? 지금은 다시 21만 원대부터 재편입한 물량을 지금까지 공식 차익 실현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6월 3일 이후에 차익 실현이 없었어요. 계속 편입입니다. 지금 비중의 유지이고 오늘까지도. 그래서 이 흐름들을 뭐 방송 원고로 다시 업을 시켜서 방송 가지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정 잡아드린 그 내용들 더 확대해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마무리를 짓고 나서 LG이노텍이나 이런 부분에 영상 자료 제작 이런 부분을 더 할 거예요. 영상은 조금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또 야간 방송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도 지금 올해 들어서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로템도 올해 들어서의 수급이.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1억 900만 주짜리인데 지금 1600만 주니까 매도가 개인들이 얼마예요? 16%를 장내 매수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죠. 16%를 장내 매수를 통해서 들어왔다. 15% 되겠네. 1억 900만 주, 1억 1000만 주짜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15% 수준. 매수 평균 단가가 프리미엄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2024, 01, 02부터 지금까지의 수급 매수 평균 단가가 3만 개인들 뺏긴 게 36,700원, 800원, 859원. 그러니까 뭐 37,000원 정도? 37,000원의 유통 물량도 제한적인 종목이 프리미엄이 뭐 대략 한 10%, 15% 되나요? 20% 채 안 되죠. 20% 채 안 됩니다. 15%.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농담이 아니라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더블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위치예요. 매집이 그만큼 돼 있다. 최소 50%에서 더블. 50% 잡으면은 55,000원. 더블 잡으면은 7만 원까지도. 그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충분히 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 뭐 제대로 된 오버슈팅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병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얘는 이제 방산 쪽의 기준, 실적 개선폭의 기준만 솔직히 있다라고 한다면 방산 이외에도 있긴 있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렇게 넓게 열려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력을 HD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설정을 한 거고, 얘하고 이제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LIG 넥스원도 사실 장대 음봉 떨어질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건 아니지 않냐. 2% 물량 나오고 주가가 하루에 12%씩 밀리는 그건 아니지 않냐. 그건 특정 창고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다. 응? 그럼 왜 안 샀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안 샀지. 응? 뭐 얘도 사고 쟤도 사고 뭐 다 살 거야. 응? 그리고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돌려야 되는데 어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잘 돌렸고 오늘까지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슈팅 범위들이 부정적이지는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방산 업체 전체를 묶어서 놓고 보시고 지난 7월 10일과 15일 이틀 동안에 들어온 것만 이제 현대로템도 420만 주, 430만 주 정도 돼요. 4%에 달하는 물량, 3%대 이상의 대단한 거죠.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방산 쪽의 기준점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외국인이 좀 매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벅차지 않은 기준이 돼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대한 투자 주인데 이게 하루짜리고 원체 이제 극대형주고 알아서 이제 뭐 주가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어 보이고요. 과하게 눌린다 한다면 이번 고점 36만 3천 원 돌리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말까지 뭐
오버슈팅이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온다는 기준보다도 월말까지 기준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당일 40만 원 이상의 슈팅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방산주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방산주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함께 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고 이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요만큼 해서 그럼 나머지를 그냥 짧게 볼게요. 좀 쪼개놓고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설정 범위에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전략 부분도 이제 마저 이제 요 정도만 더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나를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의 기준에 네 가지, 미국 대선의 정책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로커드슨이나 이런 미국 쪽의 방산업체들의 최첨단 무기 관련해서 그것을 해외에 팔아먹기 위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유 사업 장악을 하고,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거를 우리나라 등 우방국에 팔아먹고,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는 오히려 악재일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빠른 종결을 원하죠. 그런 부분에 재래식 무기 수요 부분이 주춤거릴 수도 있단 말이지. 하여간에 뭐 그런 심리적인 면이 일단 뭐 이슈가 돼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주 쪽의 변동성도 확장될 수 있다. 그 이제 모멘텀 하나 있는 거고, 정부 정책 수혜주 기준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다음에 하나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 그리고 하나 정밀기기에 대한 흐름, 이런 이슈 범위들이 있다. 거기에 이제 전력기기 쪽은 뭐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가져가고, 매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뭐 현대 일렉트릭이든 이걸 여기서 추천하는 윤정도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뭐 유료 전문가들 보면은 황금 대바닥 준다라고 해서 테슬라 같은 종목을 추천하는 거죠. 응? 테슬라가 슈팅이 나올지언정 주도력을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HLB가 변동성 확장될 수 있을지언정 주도력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 기준을 좀 잘 이해를 하고 대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저쪽에서 가지고 와서 전체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한 해석 범위의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얘도 이제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데 뭐 엄청난 매수세이 나갔고, 또 엄청난 차익 실현의 범위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딱 세 가지로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수출주들 다 원달러 환율 수혜주의죠. 그리고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확장, 이 부분의 전력 수요 증가의 수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라 미국의 정책주로 부각됐다는 거예요. 30년 됐다 그러죠. 전선, 변압기 노후됐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다. 전력이 많이 지금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걸 정부가 이제 지난해 29년 됐을 때도, 또 내년 31년 됐을 때 내년에 바꿔줘도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5개년도 기준에 바꿔주겠다. 그게 이제 대선 공약 위주에서의 그 이슈 범위에서의 민주당 행정부의 결정 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실적이 멈춰 있는데 막 슈팅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기준에서처럼 매출은 뭐 1조가 안 되는데, 거기서 뭐 엄청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나마도 HD 현대일렉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범위가 이런 식으로 개선되는 게 가시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개선되는 게. PBR이 이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명분이 된다. 그래서 이쪽 하나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제 반도체 쪽하고 방산 쪽하고 이제 전력 기기하고 이제 애플발 영향력의 기준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제 오늘의 기준에 이제 방산중고고 지금까지는 전력기기 쪽에서 솔직히 큰 변동성의 수익 범위가 확장돼 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슈팅이 나와줘서 이제 땡큐한 부분이 애플 관련 종목군들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연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저 들어갈 수 있는 자락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21년 그 이후의 흐름만 놓고 보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것도 그 차트 자르실 때 항상 잊어먹지 않고 외국인 누적, 개인 누적, 기관 누적 저 눌러주셔야 돼. 안 그러면 선이 얇아서 잘 안 보여. 특히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그리고 22년도, 23년도 10월부터로 놓고 잡더라도 20%예요. 예, 3,6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올해 5월 7일부터로 기준 잡아도 5월 7일부터 기준을 잡아도 6%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매집이 돼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볼 수 있다는데 재룡전기도 지금 누적 수급이 뭐 작년 재작년 다 필요 없어. 저거까지 어떻게 보나? 4월 24일 뭐 4월 얘가 19일인가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3월 말부터 이거 뭐 3월 4일부터 봐야 되겠네. 3월 4일 2월 20일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나? 2월 20일 또 3월 중순 뭐 3월 중순도 봐도 되겠네. 2월 달 여기서부터 봐도 되고 2월 뭐 20일 너무 바닥에서 보면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뭐 3월 스타트 기준 잡히는 그 시점에서부터로 설정을 잡죠. 3월 5일 날부터로 기준을 잡읍시다. 그러면 3월 5일부터면은 얘가 엄청난 매집이 돼 있어요 지금. 230만 주 정도거든요. 230만 주면 얘 1,600만 주짜리란 말이야. 230 나누기 1,600만 주 해주면 몇 퍼센트예요? 물론 이제 유통 물량은 많아요. HD 현대 일렉이나 LS 일렉트릭보다는 좀 더 유통 물량이 많은데 320만 주 나누기 1,600만 주 해주면 20% 230만 주 죄송합니다. 230만 주 나누기 1,600만 주 해주면 14%의 누적 수급. 14% 대단한 거죠. 2월부터로 하면 더 되겠죠. 2월부터로 하면 2월도 아예 해볼까? 2월 8일경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이때 기준으로 하면은 300만 주 315만 주 315만 주 해주면 거의 20% 거의 20%죠. 그러니까 거의 20%가 들어왔기 때문에 슈팅이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좀 높아지는 상태.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반도체, 한미반도체까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의 누적 수급은 이건 많지는 않아요. 비율로 따졌을 때 3월 이후에 한 5% 되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월 뭐 1일부터로 한번 잡아서 대략적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5만 주잖아요. 얘 상장 주식 수가 3천만 주예요. 3천만 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가 않아요. 4, 5%. 물론 이제 대주주 60%,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 20%, 80%가 대주주 외국인, 그리고 ETF 상품 등의 기관들. 감안하면은 뭐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여간에 어마어마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력기기까지 이 세 종목 묶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설정의 기준이 일단 어찌됐든 삼성 전기부터 해서 애플발 영향, 애플발 영향에 지금 애플의 신고가 랠리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의 흐름도 나쁘진 않았는데 얘를 이제 삼성전기를 우리가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얘도 그렇게 고평가라고 인식을 잡기에는 성장주의 기준에서
고평가라고 인식을 잡기에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매우 뛰어나다. 지금 PBR 1.56배고 PER이 16배인데 실적 개선폭에 대해서는 뭐 월등하게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치 컨센서스가 조금씩 더 나와주게 되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이제 순이익 1조 클럽을 진입을 못했어요. 영업이익 1조 클럽은 이제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내후년으로 돼 있지만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빠르게 앞당겨 줄 수 있다. 실적 개선폭의 기준이. 일단은 어찌됐든 그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난 22년도 10월 이후에 22년도 10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매집이 진행이 됐어요. 월봉 끄집어내기 전에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쉬운 거는 중간에 거래가 너무 제한적이었고 변동률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빼냈어요. 주력주에서는 빼냈습니다. 대신에 이제 빼내고 다른 쪽 아까 보신 우리 주력주들 쪽에서 충분한 이제 수익 범위를 창출해냈는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이 기준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은 실려 있죠. 수급도 뒷받침돼 있죠.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조만간에 매수 사인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주력주 설정 범위로 넣지를 않잖아요. 뭐를요? 바이오주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설정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차피 차익 신호를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을 거는 이제 현대, 로템, 삼성 전기 이런 쪽. 대덕전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제 뭐 우위로 보진 않아요. 대덕전자의 기준도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거래가 이제 더 터져야 됩니다. 누적 수급 들어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삼성전기, 대덕전자, PC 업체들 이렇게 묶어서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부분에 대해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 다 엮어서 묶어서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유료 방에 계셨던 분들의 기준이야 이제 이렇게 전략이 되는구나. HD 현대일렉을 주력으로 넣어놓고 재룡이나 LS 일렉트릭을 보는 것처럼 또 BH를 계속 말씀드려서 가져가는 이제 기준에서 기존에 이제 이수베타시스였고 LG노텍을 6월 11일 날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하고 갈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LG 노텍을 집어넣었던 거고 이제는 삼성전기도 넣어야 될 위치가 충분히 그 명분이 있다. 수급 범위가 이고점을 넘길 때의 수급 대비해서 더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 논리로 그냥 대처하면 돼요. 다 필요 없어. 저 오랜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긴 기간 동안의 흐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 정도의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삼성전기든 LG노텍이든 다 기준 잡아서 전략 설정해 드릴 거고 LG노텍도 보시면은 수급이 매우 뛰어납니다. 뛰어난 상태에서의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도 거래는 터지겠죠. 수급 범위 더 유입되는 모습이 확인되겠죠. 근데 누구나가 지금 오버슈팅 나오진 않았어요. 삼성전기도 저 정도 흐름을 오버슈팅이다라고 놓고 해석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죠. 오버슈팅이 뭐 나온 부분이 없어요. 현재 기준에. 그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잡으시고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적 수급이 얘는 뭐 시가총액이 뭐 아직 1조가 안 되니까 또 유통 물량이 대주주와 외국인 합치면 50% 초반뿐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좀 많긴 합니다만 4월 24일 이후에 LG노텍이나 BH가 4월 2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온 건데 오늘도 지금 2% 이상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고른 매수죠. 굉장히 고른. 누적적으로 보시면 양쪽 합산해서 이제 535만 주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16% 정도 되나요? 굉장한 매집이 된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535만 주 나누기 3,4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5.5니까 16% 정도 됩니다. 대단하죠. 16%면. 근데 매수 평균 단가가 23,000원 정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이제 오늘 슈팅이 좀 나와서 일부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거일 뿐이고 프리미엄이 없어요 별로. 22,829원이니까 23,000원 정도 잡고 23,000원에 뭐 27,000원이면 4,000원이면은 한 13%, 매집이 16%인데 13% 프리미엄 붙었다, 이건 아니죠. 보통 이제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최소 50에서 100%. 그 최소 범위 지금 35,000원에서 45,000원, 5만원까지.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는 이제 좀 저평가의 흐름이에요. 저평가. 아직도 지금 뭐 실적 개선폭 감안했을 때 PBR이나 PER은 저평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LG이노텍도 지금 고평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LG이노텍도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PER, PBR이 어떻게 돼 있어요? 1.48배, 8.73배. 삼성전기보다도 사실은 더 낮게 형성돼 있죠. 물론 이제 서로가 조금의 차이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삼성전기 거래대금이 이제 오늘 2천억을 넘겼기 때문에 아까 종목 그 탁스 원고 기준에서 LG 이노텍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기로 좀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의 기준도 최근 이제 거래량 170만 주 터진 날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150만 주, 200만 주의 슈팅 거래 대금이 형성되어 줘야 된다. 그 부분 이제 설정을 해드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래가 있기 때문에 HD 현대인력도 넣고 싶습니다만 이런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뭐 시가총액이 그냥 슝슝슝 날라다닌 거죠. 13조 6천억까지. 우리 메타방은 이제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많아진 거고 우리 이제 종목 그 원고 작업해 주신 분은 요 기준을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설정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범위도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는데 차트나 이런 거는 제가 자를게요. 좀 이따 녹화할 때가 아니더라도 자를 테니까 표 작업 위주로 하고 오늘도 퇴근 시간 좀 맞춰서 너무 늦게 하지 말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43조 8천억으로 계속 증가하죠. 계속 상향됩니다. 이 속도가 하이닉스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올해 60조까지 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올해 60조까지. 내년이 아니라 올해 60조까지.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한 30조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실적 전망치를 저는 좀 더 상향시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현대차의 순이익 기준도 지금 상향이 됐어요. 13조 6천억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의 주력주들은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BH 쪽의 기준도 기술적으로 아주 뭐 뛰어난 위치에 형성돼 있다. 주봉으로도 매우 이쁘고 월봉으로도. 거래가 이제 좀 터져야 돼요. 거래 대금이 하루에 뭐 1,500만 주씩도 터졌었던 종목이니까 최소 이제 뭐 하루에 1,000만 주씩 좀 거래가 실려줘야 변동성의 확장.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그래도 한 15%에서 20% 수준의 변동률을 봐야 되잖아요. 내일이라도 갭상승의 슈팅이 나온다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방 같은 경우에 이제 이기 수익 범위가 좀 10% 수준으로 제한적인 흐름이긴 합니다만 내일이 마지막에 또 공교롭게 메타방 2기 운영일이 내일 기준에 뭐 슈팅이 멋들어지게 나와준다면 그럼 메타방 2기 수익률도 최소 15에서 뭐 30% 수익 범위까지도 확장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3기 하여간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3기 때는 지금보다 더 장이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삼성전기 거기에 이제 무슨 뭐 한미반도체 거기에 간헐적으로 HLB라든가 이런 종목 조금만 들여다봐도 충분히 해석해서 볼 수 있는 위치가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러면 전체 전략 마무리합니다. 원래는 그 사실은 LG노텍도 따로 녹화를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체력이 저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사무실 안에 아침에 왕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이 녀석이 나가질 않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링크를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어이구 어이구 이거 지 욕을 한 걸 알았나 봐. 얼굴에 갑자기 얼굴에 뭐 벌도 아니고 확 깔려들어서 얼굴에서 맴돌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장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마감 이후에는 항상 이렇게 좀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무료 방송이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진행을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